169페이지 없나? 107? 1256번 가볼게.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대.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답니다. 그럼 원래 원의 중심을 a, b로 잡아야 되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을 표현할 때 써야 되는 방법이 중심은 a, b 반지름의 길이가 얼이라면 이 방정식에 사용되어야 되는 우변 숫자는 얼 제곱이 되면 되거든. 이게 중심을 a, b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인 원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내가 지금부터 찾을 원이 중심이 y는 x 위에 있대. 잘 봐. y는 x 위에 있는 걸 떠나서 일단 중심의 좌표를 a, b로 잡을 건데 그 a, b가 y는 x 위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잡아야 되는 원의 중심은 a, b가 아니라 a, a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였겠죠. 왜? 이게 이 함수 위에 있어야 된다잖아. x에 a, y에 b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 그 말은 b하고 a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항상 명심해. 수학 문제 풀면서 내가 문자 또는 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줄여야 돼. 그래서 지금은 a, a. 계속 이어서 가볼게. 두 점 마이너스 2,2와 2,6을 지나가는 원의 넓이. 그럼 일단 이것만 가지고라도 원의 방정식 만들어 볼까? 다시 한번 말할게. 원래 중심은 a, b가 돼야 되지만 그 a, b라고 하는 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a하고 b는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을 a, a로 놓는 게 더 편해. 그리고 반지름은 누군지 모르니까 얼제곱.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원보다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의 모양은 바뀐 거지. 문자가 a, b, 얼 3개가 아니라 문자가 a와 얼 2개만 넣게 된 거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원이 마이너스 2,2와 2,6 요거 두 개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대입하자. x에다 마이너스 2 넣을 거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마이너스 2 집어넣지. y에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게 얼제곱. 두 번째 2,6 집어넣겠습니다. x에 2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y자리에 6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맞죠? x에다가 2, y에다가 6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얼제곱. 여기까지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좀 보기 좋게 정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먼저 위쪽 방정식은 2a제곱 더하기 8이죠. 4a는 날아갈 거고 2a제곱 더하기 8이 얼제곱이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2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40 이게 얼제곱이라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면 귀찮게 할 수 있을 만한 a제곱이랑 얼제곱이 동시에 날아가잖아. 뺍니다. 위에서 아래 빼면 2a제곱 날아가. 마이너스 16a 빼면 16a가 될 테고 8에서 40을 빼면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얼제곱끼리 빼면 0이 될 테고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게 되지. 그럼 나머지 계산해볼까? a가 2면 얘들아 2 집어넣을게요. 2는 4 4, 2, 8 8 더하기 8이니까 얼제곱은 16 얼제곱은 16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원은 중심은 2, 2가 되고 반지름의 제곱은 16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되는 원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 얼추 비슷한 정답 나온지 확인해 보자. 자 문제가 뭐였냐면 중심이 y는 x라는 직선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직선 어딘가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지나가는 점이 누가 돼야 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2,2랑 2,6을 지나가야 된대. 이쯤 되나?
중심은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원을 대충 뭐 예상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가 원하는 원은 이런 느낌 아닐까? 이런 느낌? 중심은 y는 x 어딘가에 있으면서 이 점과 이 점까지 동시에 지나가는 원을 찾기를 바라는 바람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웠느냐? 기본적으로 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중심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 때문에 이 점을 a, b로 잡은 게 아니라 a, a로 잡은 거야. 그래서 일단 원의 방정식을 표현을 했고 그렇게 잡아야 되는 원이 마이너스 2,2와 2,6을 지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대입했고 대입해서 얻은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으로 풀어내게 되면 내가 a를 누구로 해야 되고 반지름의 제곱을 누구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은 원의 넓이 찾는 문제죠. 원의 넓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을 제곱한 파이가 넓이가 되겠지.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니까요. 자, 필기 하시고 오늘도 계속 이쪽으로만 좀 문제를 풀 생각이야. 필기들 빨리 하고 다음 문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칠판만 깨끗하면 뭐하냐. 지우기가 없는데.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같은 페이지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있니?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질문. 170페이지 왼쪽 세 문제만 거기까지만 과제됐던 거지. 질문 있는 사람? 자, 그럼 오늘 필요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원반까지 할 건데 그 다음에 뒤쪽에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파트 하나 남아있거든. 그건 여러분들한테 의견 좀 물어보고 거기까지 마무리하길 바라면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래 걸리진 않아. 아니면 원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에 필요한 첫 부분 공부 다시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의 의견이 많다면 처음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원 구하는 거죠. 원의 방정식 찾는 문제를 하고 있는 중이야. 원의 방정식 자체가 중심과 반지름만 있으면 되는 건데 필요한 조건들이, 잘 들어봐. 문제가 제공한 어떤 정보가 힌트라고 해야 되나? 문제가 설명해주고 있는 원을 구하는데 뭔가 정보를 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걸 만족하는 원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때 그 힌트가 첫 번째, 원의 중심이라던가 이거만 하자니 중심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반드시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찾습니다. 잊지 마. 내가 원을 구할 건데 중심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좀 기억해 볼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 중심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중심을 a, a로 잡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원을 구할 때 문제에서 해준 얘기 중에 중심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원은 표준형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에 대한 얘기 없이
문제에서 이렇게 설명해. 2점, 2점, 2점 지나가는 원 좀 구할래? 뭐 중심에 대한 얘기 없어. 반지름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세 점 지나가는 원 좀 찾아달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원이 그러면 이런 모양일까요, 지금? 이런 모양의 원의 방정식이 누구인지를 찾는 건데 문제가 얘기해준 건 지금 점에 대한 얘기밖에 없단 말이야. 지나가는 세 점. 세 점만 있으면 원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맞잖아. 여러분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그러는데 외접원 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 말고 다른 원 나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원을 하나의 원으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점의 개수가 몇 개냐? 3개야. 그러니까 문제가 3개의 점만 주더라도 그 문제가 제공해준 3개의 점으로 충분히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가 준 힌트에는 중심에 대한 얘기가 없죠. 외우자. 이 조건으로 풀어야 되는 원은 무엇으로 찾느냐? 일반형의 형태로 찾습니다. 표준형으로 찾지 말고 들어봐. 왜 그런지 말해줄게. 여기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이 있어. 그런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원의 표준형에다가 대입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첫 번째 몇 컴마 몇 집어넣었다 생각해봐. 몇 컴마 몇 집어넣었어. 그럼 이 정리된 식에 A제곱 들어가 있지, 1차항 A도 들어가 있지, B제곱 들어가 있지, B도 들어가 있지, R제곱도 있지. 문자의 개수만 차수까지 비교한다면 5개나 나와. 이 점 문자 5개. A제곱, B제곱, A, B, R제곱. 여기도 A제곱, B제곱, A, B, R제곱. 여기도 5개. 아무리 방정식 3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진 복잡한 연립방정식 푸는 거 힘들거든.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찾을 때는 표준형에다가 점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일반형으로 만들어진 원에다가 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 점에도 여기다 대입하는 거 상상해볼까? x, y 자리에 첫 번째 점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집어넣고 만들어진 식이 뭐냐? 몇 a 더하기 몇 b 더하기 몇 c는 0. 두 번째 점 집어넣으면 또 몇 a, 몇 b, 몇 c는 0. 몇 a, 몇 b, 몇 c는 0. 이렇게 문자 3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돼. 그럼 아까 표준형에다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질 식의 모습보다 일반형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들게 될 식의 모습이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자. 문제가 원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인데 내가 문제를 풀 때 일단 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야 되는 원에 대한 정보가 중심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표준형으로, 중심에 대한 얘기 없이 막연하게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찾아달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반형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 합니다. 그거 가지고 한 문제 풀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한 문제 풀어줘도 되지만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봐. 1261번 시작해볼래요? 1261번 명심해. 이런 거 다 외우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들어진 원의 방정식 보면서 중심 어떻게 읽어야 되고 반지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도 다 외우는 거야. 아, 내가 원 찾을 때 어떨 때는 표준형으로 찾고 어떨 때는 일반형으로 찾는구나. 그럼 뭘 표준형으로 찾고 뭘 일반형으로 찾아야 되는지를 경우에 맞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우가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내용이야. 저런 것들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나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식의 접근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 아낄 수 있겠지. 왜? 보자마자 바로 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일반형으로 찾아야 되는 원이 쉬운 문제인데도 표준형으로 찾고 앉아있어. 시간 일단 거기서부터 까먹어. 계산 시작했지. 그 계산이 다 쓸데없는 계산들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점수가 이제 안 좋아진다는 얘기지. 이유가 딱 하나야. 문제 푸는데 필요한 방법을 외우고 있지를 않아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해 또 과제 나가기 지그지. 근데 그 과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칠판에 적혀있는 이 문제들 수요일날 또 시작해. 또 시험 볼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배운 내용 집에서도 공부해오는군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아직 채점을 안 해봤지만 다만치 친구들이 있으려나? 수요일날 일찍 나오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있어봤자 1명, 2명 정도일 거야. 그럼 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라서 오늘 못 봤다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오늘이 되기 전에 어제든 그저께든 선생님 찾아왔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근데 이해는 했는데 오늘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면 그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문제거든? 학원에서 설명 들은 걸 이해를 하지만 잘 느껴봐.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풀 때는 못 풀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야. 학원에서 듣는 수업만으로는 여러분들 성적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걸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집에 가서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진짜 공부가 뭔지 좀 버릇을 잘 들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문제도 못 맞았니? 뭐 공부하고 있는 거니? 이러면 학원 왜 다닐 거니? 그런 말 안 해. 그냥 계속 순수한 의도로 도와줄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여러분들을 위한 거잖아. 선생님을 위한 거기도 해. 며칠 전에 말했지? 시험 못 보게 되면 선생님도 엄청 슬프거든. 마음이 되게 아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 100%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이 좀 아플 때가 많아. 피곤해서 아픈 걸 수도 있고. 자, 시작해볼게. 세 점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맞다면 처음부터 원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으로 생각을 안 해. 이 문제 남는 문제지. 1261번 문제 볼래? 문제 아주 좋아. 마치 표준형으로 구해야 되는 것처럼 문제가 나와 있잖아. 그럼 웬만한 친구들은 그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말하고 있는 표준형에다 막 대입하고 앉아있을 거라고. 그럼 문제 안 풀려. 절대 안 풀립니다. 근데 얘들아 이미 두 번째 줄에 A, B, C라는 문자가 있네. 그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나 이거 문자 좀 바꿀게. A, B, C로 가지 말자. 나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맘 같아서 스몰 A, B, C로 쓰고 싶은데 이미 문제가 A, B, C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정이 돼 있으니까 다른 문자로 갈게요. 그럼 대입하자. 1,5 대입하겠습니다. 대신 얘들아 선생님이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 좀 할게. 1,5 집어넣게 되면 1A 5B 그 다음 1, 5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5니까 26 그지? 26 되는 거죠. 여기는 C 26은 미리 넘길게. 요 정도 정리를 하자. 계산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0,4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0A 없어질 거고 4B 그 다음 0, 4 집어넣으면 0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니까 16 더하기 C에다가 16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1 대입할게. 3, 1 집어넣으면 9 더하기 1이니까 10 미리 넘기는 것까지 상상하자. 그리고 3 집어넣으면 3A 1 집어넣으면 1B 더하기 C는 그냥 원래 있던데. 여러분들 이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 1학기 때 1학기 때 지금 1학기죠? 1학기죠? 선생님이 착각했네? 우리 겨울방학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어떻게 하느냐? 2개 짝지어서 문자 하나 날리라고 얘기했어. 그럼 제일 좋은 선택은 이거 같아. 이미 여기 B하고 C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식이니까
선생님 1번하고 3번 짝지어서 1번의 양변, 좌변과 우변에 3배씩 한 다음에 빼가지고 A를 날리면 될 것 같아. 그러면 1번, 3번 연립했을 때 B하고 C만 남아있는 식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거하고 얘 연립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선생님 이거 그냥 냅두고 여기 중에 지금 제일 소구하기 쉬워 보이는 게 칠판 보자. 제일 소구하기 쉬워 보이는 게 C니까 저는 이거 A 없는 거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C를 날리는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짝지을게. C 날립니다. C 날리는 방법 빼면 되지. 뺀다 A, 빼면 B, 빼면 사라져. 빼면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16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10만 남게 되겠지. 그 다음 이거 뺍니다. 미안해. 이번엔 밑에서 위에 빼도 되겠지? 밑에서 위에 빼면 3A에서 뺄 거 없으니까 3A, B에서 4B 빼면은 마이너스 3B, C에서 C 빼면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면 6이 되겠죠. 그럼 이거 A 마이너스 B는 2가 된다는 얘기겠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그래서 결론 바로 날려버릴까? A는 선생님이 암산을 할게.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6 나오네. 요거 연립해서 풀면. 그럼 A가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6이니까 뭐로 찾을까? 나 이거로 찾을게.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3 넘기면 플러스 24, 24 빼기 16이니까 C는 8이라고 찾을 수 있겠구나. 기억납니까? 우리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이렇게 풀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제일 만만해 보이는 문자를 두 개씩 짝을 져서 날리면 돼. 날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문자 날아가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워왔던 연립방, 이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연립방정식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편하게 풀고 난 뒤에 문자 하나 아까 날렸던 거 있지? 3개 중에 아무데나 대입하면 돼. 그럼 C가 똑같이 8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갈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x의 일치한 개수가 마이너스 4였던 거고 y의 일치한 개수가 마이너스 6이었던 거고 상수항 C가 8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두 번째 줄 뭐였지? 표준형 물어보고 있었잖아. 이게 정답인데 이 정답을 표준형으로 대답해 주길 바랬었나 봐. 그래서 간다. 요거랑 요거 완전 제곱식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 요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플러스 4 필요하거든? 플러스 4 있어야지 얘가 돼. 그런데 플러스 4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 기억해놔. 현재 좌변에 마이너스 4 있는 거야. 그 다음 이거랑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y-3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런데 이게 y-3의 제곱이 되려면 요 녀석의 절반 제곱인 플러스 9가 필요하거든? 플러스 9가 있어야 이게 완성이 돼. 그런데 없잖아. 그럼 만들고 싶으면 플러스 9를 해주되 바로 그 옆에다가 마이너스 9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상수가 얘. 그래서 마이너스 13에 8 더하면 마이너스 5, 그 마이너스 5 오른쪽으로 넘기면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문제가 말하는 정답이었던 거겠지? 결국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은 중심은 2,3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인 원을 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필기 부탁할게. 필기 좀 빠르게 해줘. 뭐 적당한 시간 주고 여러분 필기 좀 못한 친구들 필기 시키고 선생님 문제 바로 풀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다만 풀게. 교실 배치가 좀 아니면 나중에 앉을 때 다 이 벽 쪽으로 좀 몰아서 앉아라. 이쪽, 요쪽 자리에 집중해서. 필기도 하는 거 한 번 더 설명한다. 월요일 중으로 문자를 받게 되겠고, 그지? 문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자기가 수요일날 오게 될 학생이라는 거 알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지?
자신있게 자기가 100점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문자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학생들 어떻게 하라고? 수요일날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수요일날 공부해서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러분들 본 시험지 나눠주면서 틀린 문제들 한 명씩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던 건지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해와야 돼. 하고 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 틀렸는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뭘 못 풀었는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교재 보면서 내가 수요일까지 공부해 가야 되는 문제 뭐인지 체크한 다음에 공부해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64번 풀 건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풀었어. 들어봐. 원이 되려면 지난번에 뭐였지? 원이라는 건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반지름이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런 모양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원인 게 아니라 기억하자. 진정 얘가 원이 되길 바란다면 이 반지름을 제곱한 자리에 적혀야 되는 숫자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지 원이 되는 거야. 상상해봐. 내가 기껏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 만들었는데 만약 여기가 0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럼 반지름이 0이라는 뜻이야? 세상에 원 중에 반지름이 0인 원이 어딨어? 중심만 있으면 뭐해? 반지름이 없는데. 반지름이 0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반지름이 조금이라도 길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작은 원이라도 그릴 거 아니냐? 반지름이 0이면 그냥 점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잖아. 점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야. 뭐 필요한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것도 원이라고 불렀었어. 이것도 점원이라는 말 불렀었는데 이제는 안 불러. 이거 원 아니야. 점이야 그냥. 다음 내가 기껏 풀었던 여기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고 상상을 해봐. 여기가 반지름 제곱자리인데 반지름 제곱에 마이너스 4가 적혀 있으면 그럼 이 녀석에 루트를 붙여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i라는 얘기냐? 이게 반지름의 얘기야? 이 2i라는 숫자는 가짜 숫자야. 크기가 없는 가짜 숫자라고. 그럼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이 되고자 한다면 표준형으로 정리됐을 때의 반지름 제곱자리에 적힐 숫자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그걸 바탕으로 해서 1264번 지금 풀어보세요. 문제 풀면서 또 대충이라도 들으면서 한번 풀어봐.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1264번은 원이 맞는 것 같지? 왜? 원의 일반형다운 모습이 적혀있잖아. x제곱도 있지, y제곱도 있지. 거기다 등식이지. 이거 완전 정식에서 만들면 분명히 표준형 될 테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게 원처럼 보이게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진짜 원이 되려면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의 반지름 제곱, 그러니까 우변이 반드시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수민아, 정신 차리자. 자, 시작할게. 칠판 갑니다. 표준형 봐. 얘랑 칠판, 얘랑 1차항 계수 절반 a의 제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적고 있는 이 식 완성됩니다. 그런데 A제곱 없지? 선생님 여기서 떼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나 일단 이거 그냥 그대로 두게. 여기다가 요것만 한 번 더 해주자. 그럼 지금 요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쓴 거고 지금. 두 번째, y제곱과 4ay를 y 플러스 2a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절반의 제곱 4a 제곱만 있으면. 그럼 없으니까 다시 빼주면 되지. 이건 쓴 거고 이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가 누구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a제곱 마이너스 5a제곱에 6a제곱이면 a제곱이지. a제곱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 넘기면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딱 봐도 원처럼 보이지? 중심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원이 되려면 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0보다 크지 않으면 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로 푸는 거야? 이거 전 단원이었나? 2차 우등식 갑니다. 이거 풀면 되는 거죠? 선생님의 개인 취향,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우변으로 넘겨서 풀게.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지. 이거 뭐 무조건 그래프로 풀라고 했어. 2차 우등식은.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2차 계수 양수니까. 그 다음 이거 절편 인수분해해주면 이거 제곱해서 12가 되면 되는 거니까 A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루트 10이랑 플러스 루트 12가 되면 된다고 해주면 되겠네. 인수분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이거 0등에 해준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0보다 작은 쪽 찾는 거니까 우리 여기 찾는 거 아니었냐고. 그래서 최종 정답 A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12보다는 커야 되고 플러스 루트 1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는 게 맞다면 이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원이 되는 게 맞다는 뜻이었던 거겠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좀 찾아달래. 마이너스 루트 12가 미안 얘들아 루트 12가 루트 9, 3하고 루트 16, 4 사이 3점 얼마네. 그럼 이거 대충 생각하면 마이너스 3점 얼마부터 플러스 3점 얼마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7개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겠죠. 정답은 7개겠네요. 네, 필기하시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파트에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개념 배웠었지? 그거 가지고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 자, 이렇게 보자. (171페이지) 축에 접하는 원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고. 어떤 거부터 풀어볼까? 1270번 한번 풀어줄게. 중심이 y는 x-1 위에 있고 중심은 y는 x-1이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 그리고 두 번째 x축에 접해야 되고 세 번째 1,3 지나야 된대.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꽤나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갑시다. 그림 한번부터 그려보자. 그림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일단 y는 x-1이면 y좌표 마이너스 1에 기울기 1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겠네요.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1,3 지나가야 된대. 1,3이면 이 정도 되겠고, 중심은 여기 어딘가에 여기 지나가야 되고, 두 번째 x축에 접해야 되는 원을 그리는 거니까 어떤 느낌으로 그려질 원일까? 요런 느낌인가? 요런 느낌? 예쁘지 않더라도 좀 잘 봐줘. 이렇게 그려지길 바라는 거지. 중심은 y는 x-1 위에 있어야 되면서 1,3이라고 하는 점 지나가야 되고, x축과는 한 점에서 스치듯이 만나는 그걸 접한다고 말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긴 지금 원을 찾길 바라는 건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되는 원의 기본적인 모습은 질판 봐야 돼. 당연히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런데 이대로만 두면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중심의 x좌표 찾아야 돼, y좌표 찾아야 돼, 반지름 찾아야 돼. 문자가 꽤나 많죠. 꽤나 많아. 그걸 줄여주고 풀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준 건데, 얘부터 가자. 중심이 x-1 위에 있다는 건, 들어봐. 원래는 중심을 a, b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 잡고 있는 점이 얘 위에 있다는 말은 x의 a를, y의 b를, 그러니까 b가 a-1과 같다는 뜻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점이 a, b보다는 a, 다시 a-1이 b랑 같다는 뜻이니까 b 자리에 a-1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물론 숫자가 좀 늘어났지, b라는 단독 문자보다는 a-1이라고 하는 늘어난 이 식이 불편해 보일 수 있어. 그런데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 문자가 하나로 줄었잖아. 두 개짜리 변수가 하나의 변수로 줄었으니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갑니다. 중심은 a, b 대신 얘를 넣을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비교해봐. 지금 중심을 a,를 잡은 거야. 항상 중심의 좌표는 반대보호로 있는 거잖아. 이 녀석의 반대보호 a, 이 녀석의 반대보호 a-를 잡은 거 맞아.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보기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두 번째, x축에 접한다고 그랬거든. 설명 잘 들어. x축에 접한다는 특징은 뭐냐? 이 중심부터 x축에 접하는 접점까지의 요게 반지름이잖아. 요게 반지름이야. 그런데 이게 뭔지 알아? 중심의 y좌표의 크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x축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의 y좌표의 크기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볼게. 이 반지름 자리에, 얘들아, 반지름 자리에 중심의 y좌표였던 누구를? a-1을 넣어도 된다는 뜻인 거지.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을 거거든. 지금 칠판 봐봐. 여기의 위치가 a-1이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1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반지름의 크기가 a-1의 크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지름 대신 a-1. 이렇게 봐봐. 모든 문자가 a라는 문자로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아까는 a 찾아야 돼, b 찾아야 돼, 얼 찾아야 돼. 두 번째는 a랑 얼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 세 번째는 a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로 바뀐 거죠. 그 a만 찾으면 되는 내용을 이제 마지막 얘로 찾으면 되겠지. 1,3 대입하자. 1,3 집어넣으면 3 더하기니까 4-a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방정식 준비해볼게. 전개한다. a제곱, a제곱, 2a제곱에 a제곱 넣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a, 여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a 있는 쪽으로 마이너스 2a를 넘기면 플러스 2a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8a. 상수항은 1과 16 더할 거니까 17, 거기서 1 넘기면 다시 16.
그래서 인수분해가 a-4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a 값은 4가 되겠다. 그럼 마지막 정답 적어볼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원은 a에다 4 집어넣은 원, 여기에 a 자리에다가 4 집어넣은 원이니까 x-4의 제곱, 4 집어넣으면 y-3의 제곱, 4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이었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생긴 원이 이 직선 위의 중심도 있고, 그리고 x축에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1,3이라는 점을 지나는 원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었던 거죠. 70번 질문은 뭐였냐면 원의 둘레 길이 찾는 거죠. 여러분들 원의 둘레 길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둘레 길이는 2파이 r.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야? 3이잖아 지금. 반지름이 3으로 나왔으니까 최종 정답을 6파이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뜻이겠어요. 이렇게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꼭 기억해. 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의 좌표를 같은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봐. X축에 접한다는 말 때문에, X축에 접하는 말 때문에 이렇게 생긴 관계가 같더라. 여기랑 여기가 같더라. 왜? X축에 접해서 이 X축에 접하는 전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의 크기랑 같았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A-1을 넣어도 된다는 게 축에 접하는 원을 풀 때 풀이 방법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필기하시고 두 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게. Y축에 접하는 원이랑 동시에 접하는 원 풀고 나머지는 과제로 내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공부들을 해. 중심이 어떤 직선에 있다고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A, B 대신 한 문자로. 그런다. 내가 그려야 되는 원이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 길이 대신 중심의 Y좌표의 크기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찾아야 되는 값들이 3개가 아니라 1개만 찾으면 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고, 그 1개는 문제가 지나가야 된다고 했던 점을 대입해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문제가 풀려나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시험을 보든 선생님이 질문을 하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쌤하고 어떤 거 풀 거냐면 이번에도 Y축에 접하는 원의 제일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 원
조건이 두 가지 붙었네. 첫 번째, y축에 접해야 된다. 두 번째, 중심은 4, 4분면에 있어야 된다. 우리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그럼 먼저 칠판. 이거 표준형부터 찾아보자. 얘 해주면 x-3의 제곱 플러스 9 필요할 테니까 마이너스 9 한번 추가해주고. 이거 KY 맞아? 에이, 또 찝찝하게 분수 나오게 생겼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얘들아, y제곱이랑 KY를 완전 조식으로 만들려면 그 만들어질 내용은 y 플러스 k의 절반인 2분의 k의 제곱으로 바뀔 거야. 완전 조식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필요한 숫자가 누구냐? 방금 했던 것처럼 1차항 계수 절반, k의 절반이니까 2분의 k, 그 2분의 k를 제곱한 4분의 k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은 다시 빼주면 되겠네. 그럼 남아있는 숫자 계산한다.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 우변으로 넘기면 4분의 k 제곱, 마이너스 9랑 4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넘겨주면 플러스 5. 지금 우리가 찾은 원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얘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이 어떻게 생기길 바라고 있냐면 중심이 누구야? 3, 마이너스 2분의 k. 중심은 3, 마이너스 2분의 k인데 얘들아, 내가 찾아야 되는 중심이 4, 4분면에 있어야 된대. 그럼 중심이 이쯤에 있다는 얘기잖아. 3,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하는 위치에 중심이 찍혀 있고, 그 다음 내가 그려야 되는 원이 y축에 접해야 된다잖아. 그럼 지금 이런 느낌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얘처럼 그려진다는 얘기야. 4, 4분면 쪽에 중심이 있고 내가 그린 원이 y축에 접한다. 그럼 4, 4분면에 중심이 있으려면 잘 봐. 4, 4분면 쪽에 중심이 있으려면 이 중심의 y좌표, x좌표는 양수 잘 돼 있으니까 y좌표였던 마이너스 2분의 k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겠지.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음수가 돼야지. 마이너스 2분의 k가 여기 있어봐. 그럼 중심 1, 4분면으로 옮겨지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k가 여기 있어봐. 0이 돼봐. 얘가 0이면 중심이 1, 4도 아니고 4, 4도 아니고 그냥 x축에 있는 중심이 되는 거죠. 지금은 중심이 4, 4분면에 있길 바라는 거니까 얘들아, 4, 4분면의 특징 뭔데? 양수, 음수 아니야? 양수, 음수? 여기는 양수 맞잖아. 얘 음수 되면 되는 거지. 얘 음수. 그래서 k는 양수가 되면 되겠죠. 이거 풀면 k는 0보다 큰 거지? 두 번째, 결정타 날리자. y축에 접해야 된다는 말은 잘 7번 보고 비교해봐.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게 반지름이야. 근데 이 길이랑 같은 게 뭔 줄 알아? 이 점의 x좌표야. 이게 반지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이 누구예요? 반지름이 루트 4분의 k제곱 더하기 5가 반지름이거든. 내가 구한 원의 반지름은 이거야. 그런데 y축에 접하는 원이 맞다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였던 3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랑 여기에 루트를 씌운 얘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루트를 씌운 값이 얘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야 y축에 접하는 원이 되는 거고. 양변 제곱할게. 4분의 k제곱 더하기 5가 9랑 같은 거고, 5 넘기면 4, 양변 4 곱하면 16, k제곱이 16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k 양수가 돼야 되는 조건이었으니까 4만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죠. 질문에 k 값 찾는 건가? 그러네. 그래서 정답을 3번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필기할 시간 줄 건데 들어봐. 원, 표준형 잡았어. 그런데 내가 그릴 이 원이 중심 4, 4분면 y축 접해야 된대. 그래서 이런 모양의 원이 되길 바라더라. 그럼 중심이 먼저 4, 4분면에 찍히려면 중심의 x좌표는 양수 지금처럼 잘 돼 있어야 되고, 중심의 y좌표였던 마이너스 2분의 k가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k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 그 다음 중심 그렇게 잡았으면 이제 마지막이 y축에 접하는 원을 만들길 바라고 있는데,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의 X좌표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의 X좌표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K값을 두 개 찾을 수 있었지만 그 K값 중에 4사분면 조건을 만족하는 K가 양수였던 거지. 그래서 4만 정답으로 말하고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네, 필기하시고. 필기 다 한 사람은 순서대로 그 밑에 있는 문제 1275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래? 기원한 사람 빨리 앞에 봐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너무 뜨겁다. 죽겠는데 명분이 없어. 자, 칠판. X와 Y축이 동시 접하는 원. 얘들아 봐봐.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어떤 원이든지 간에 반지름의 길이가 전부 다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크기가 다 같아. 대신 위치만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항상 X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식의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봐봐.
반지름의 길이를 어리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1, 4분면 쪽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얼, 얼이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R, 여기 마이너스 R로 가면 되겠죠. 중심이 2, 4분면 쪽에 있을 때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R, 여기는 마이너스 R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중심의 위치가 1, 4, 2, 4, 3, 4, 4, 4 쪽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여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크기를 바꿔주는 것 뿐인 거지. 기호 자체는, 문자 자체는 어리라는 문자를 가지고 다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건 내가 여기 식을 잡을 때 이쪽을 플러스로 할지 마이너스로 할지 이쪽을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누구로 할지를 결정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얘였거든. 그려보자.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그러냐면 마이너스 1,2를 지나가야 된대. 그럼 느낌 오지? 마이너스 1,2 여기를 지나가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려면 당연히 2, 4 쪽에 접하는 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원하는 원이 이런 모양 아닐까? 그래요? X축에도 Y축에도 접하면서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는 원이 될 테니까 그러한 아이디어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이거죠. 여기다 그려줄게. 적어줄게. 중심을 반지름의 길이를 얼로 했을 때 이 중심의 좌표가 누가 될 거냐. 이게 될 거기 때문이야. 내가 그려야 되는 원이 여기에서 칠판 들어. 내가 그려야 될 원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선생님 여기 둘 다 마이너스 붙였을 거야. 내가 그려야 될 원이 여기에 있는 원을 찾는 거였다면 여기 둘 다 플러스 R로 적었을 거고 여기를 찾는 원이었다면 중심의 Y좌표가 음수일 테니까 여기를 플러스 R로 바꿨을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R로 냅뒀을 거고 그렇게 내가 찾고자 하는 원이 어느 사분면 쪽에서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기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는 모든 변수들을 R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야. 이거 못 만들면 이 문제 못 풀거든. 그럼 이제 R만 찾으면 돼. 그 R은 뭐로 찾으면 돼? 저기 마이너스 1,2 지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Y에 2 계산 좀 빠르게 할게. 전개하면 R제곱, R제곱, 2R제곱, R제곱 넘기면 R제곱 마이너스 2R에 마이너스 4R일 테니까 마이너스 6R 제곱하면 1에다가 제곱하면 4니까 상수항은 5 나오겠네. 그래서 결론 인수분해가 R-1이 R-5일 테니까 R은 1 또는 R은 5가 되겠다. 아 반지름이 1이면 이게 아마 내가 찾는 정답이었겠지? 요 길이가 1이었을 거야. 1 그런데 정답 볼래? 반지름이 5인 것도 있네. 반지름이 5인 거 여기 지나가고 반지름이 5라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눈치를 못했지만 이렇게 생긴 원도 정답 중에 하나가 있었겠지. X축에도 접하지 Y축에도 접하지 문제가 말하는 마이너스 1,2도 지나가지. 이때 만들어질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얘기한 거죠.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런 정답이 있는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었지만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문제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정답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야. 그럼 1275번 질문이 뭐였냐면요. 두 원의 반지름 길이를 더하는 거래. 그럼 질문의 정답 자체는 1 더하기 5에 대한 정답을 말하면 되는 거니까 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네, 필기하시고 설명이랑 다르게 문제 순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이거는?
자, 필기 다 했나요? 그럼 이제 오늘 새로운 개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유형 9번 172페이지 유형 9번 갑시다. 따로 앞쪽으로 넘길 필요 없어. 그냥 이 문제 쪽 보면서 설명할게. 지금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칠판 보자. 설명 들어 먼저. 한 점이 있어. 그리고 그 점에 떨어진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와. 무슨 질문이 들어오느냐. 이 점부터 설명 잘 들어라.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한 이 선분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원 위에 한 점이랑 문제가 지정해준 한 점을 연결한 선분 중에 제일 짧게 나오는 선분이랑 제일 길게 나오는 선분을 찾아달라는 건데, 이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아마 지금도 눈치채고 있는 친구들 있을지도 몰라. 이 길이가 제일 짧게 되려면 얘부터 얘들아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이 최소, 제일 멀리 있는 점이 최대가 될 거거든. 그런데 그 제일 가까이 있는 점과 제일 멀리 있는 점을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원의 중심을 이 점과 연결했을 때, 이때 요 점이랑 연결된 선분 길이가 최소가 되겠죠. 이거보다 더 짧은 선분 아마 없을걸?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 제일 긴 선분은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했을 때 얘가 최대가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선분 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선분의 길이보다 더 긴 건 없을 거라고. 당연히 원의 중심을 통과했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분이 최소, 제일 멀리 있는 점, 두 번째 만나는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찾느냐. 들어봐. 이 점 알려줬어 문제가. 근데 내가 이런 길이 찾으면 이 점 알아야 돼. 또는 이 점도 알아야 돼. 그래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저 점 찾을 수 있는 방법 솔직히 없거든 얘들아.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얘부터 내가 알고 있는 점, 아마 원의 중심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그럼 먼저 이 길이부터 찾아. 그런 다음 최소 길이 찾고 싶으면 찾은 길이에서 반지름 한번 빼주면 되겠죠. 최대 길이를 찾을 때는 이 길이에서 원이 갖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를 한 번 더해주면 되겠지. 최소 길이랑 최대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찾는 게 맞는데, 그 최소 길이가 되거나 최대 길이가 돼줄 수 있는 선분의 끝점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찾고 난 뒤에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를 빼서 최소값을 찾던가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서 최대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들 정답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1278번 지금 한번 시작해봐. 1278번 시작해보세요. 문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봐. 그림 그리면 이제 이해가 조금 더 되는 게 쉬워지겠지. 내용은 뭐 그냥 문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A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원을 하나 알려줬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리게 될 원 위에 어떤 한 점이 또 있대. 그 점을 지금 문제에서는 P라고 부른다고 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그리게 될 원 원 어딘가에 있는 점이 다 P가 될 수 있는데, 그 P라는 점과 문제가 말했던 A라는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 중에 가장 짧은 길이를 갖고 있는 선분과 가장 긴 길이를 갖고 있는 선분을 찾아보라는 거지.
자, 시간 좀 부족하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까? 그림도 한번 미리 준비해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좀 어느 정도는 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7,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대. 그 다음 이거 원 꼴보기 싫어 죽겠네. 표주정 찾으러 가자. 얘랑 얘 해주면 x-4의 제곱 플러스 16 필요했었을 테니까 마이너스 16 따로 체크해놔. 그 다음 얘랑 얘 하면 y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25가 필요했을 테니까 썼다면 마이너스 25 체크해놔야겠지. 그럼 계산한 게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1 맞죠? 마이너스 41이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계산된 게 마이너스 아니고 우변으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아, 알겠다. 중심이 얼마냐? 중심이 4, 마이너스 5고 4, 마이너스 5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구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네요. 지금 아마 이런 느낌으로 생긴 그림이 나오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얘들아, 이 어딘가에 점 P가 있다는 뜻이야 지금. 그리고 질문은 그 P하고 A를 연결한 선분 길이 중에 가장 짧은 거랑 가장 긴 것 좀 찾아달라는 건데 지금 이건 애매하지?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야. 제일 짧고 제일 긴 건 칠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길이가 최소, 이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P가 됐을 때 가장 짧은 선분이, 여기가 P가 됐을 때 가장 긴 선분이 나온다는 건데 저걸 찾으려면 당연히 이 점만 알면 뭐해? 이 점 알아야지. 그래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점이든 이 점이든 계산 못해. 물론 할 수는 있어. 교점 찾으면 돼. 직선하고 원 연립해서. 근데 뭐하러 그러냐?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 얘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찾자. A 7, 마이너스 1과 원의 중심이었던 지금 찾아놨잖아. 4, 마이너스 5 그치? 그거의 거리가 루트 x끼리 뺀 게 3의 제곱 9에다가 y끼리 뺀 게 4네요. 4의 제곱 16.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거리는 루트 25입니다. 루트 25예요. 이 길이가 5라고 지금 이 길이가 5야. 따라서 바로 정답 말해도 되지? 최소 길이는 그렇게 찾은 5에서 원의 반지름이었던 반지름입니다. 2 뺀 거. 최대는 그 5에서 이 길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한 번 더 더한 선분의 길이니까 7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278번 최대 최소 뭐하는 문제였어? 곱하는 문제였군요. 그래서 정답은 3 곱하기 7이 될 테니까 21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자, 그리고 뭐 다음에 또 물어보지 말고 지금 체크 잘해놔. 오늘 나가는 과제 중에 뺄 거 있어. 유형 10번. 유형 10번 빼세요. 유형 11번 빼세요. 유형 12번도 빼고 유형 13번도 뺍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십시다. 유형 14번의 현의 길이 칠판 선생님이 해주면 딱 하나.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그 하나만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내가 신나게 칠판 원을 풀고 있는데 그 원에서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어디서? 원 문제에서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 길이는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푸는데 그게 뭐냐? 중3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냐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연습을 해놔야겠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싶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내야 되잖아. 자, 시작해볼게. 이 필기의 의도가 뭔지 1293번 갑시다. 얘들아 1293번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봐. 대답 좀 해줘. 그리고 1293번 원의 중심 얼마예요? 1, 좋아. 1,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맞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아마 이런 느낌의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말하는 원 중심은 1, 마이너스 1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2인 원은 이렇게 그려주면 돼. 계속 할게. 그 다음 직선이 하나 나와있는데 그 직선의 이름이 x-y는 0이래. 얘들아 x-y는 0이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x가 되는 거지? y는 x도 그려볼까? 원점 지나가면서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 자, 문제가 말하고 있는 도형 두 개 그렸어. 원도 그렸고 직선도 그렸습니다. 칠판 보자 제발. 이때 질문. 그렇게 원과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게 되는 두 점을 A, B라 부를 때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 말하는 거죠. 얘들아 지금 찾는 게 이 길이를 찾는 거야. 이 길이. 이렇게 뭔가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요 필기의 의도는 이거 무조건 피타 정리로 가는 건데 피타 정리로 가려면 직각삼각형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원의 중심부터 사용하고 있는 선분 중에 끝점 하나 연결해.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현을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리 꽂은 선을 하나 연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쓰고 싶으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만드는 방법 잘 봐. 중심이랑 끝점 하나 연결해주고 중심이랑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이를 수직 이등분하는 선으로 하나 내려주면 분명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거든. 그럼 봐. 풀이에 필요한 거 가보자. 얘들아 이 길이 얼마였지? 이거 반지름이었는데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2. 그리고 지금 내가 칠판 이 길이 찾고 싶어 지금 이 길이 찾고 싶어 죽겠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길이를 찾으려면 요것만 찾으면 돼. 이것만 찾아서 2배 하면 정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찾을 건데 내가 찾아야 되는 길이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알아야 되잖아. 이건 알고 있어. 근데 문제 이거 모르고 있네. 이거 모르고 있어.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야? x-y는 0이라는 직선과 누구?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원 배우기 바로 직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배웠었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 길이도 구했어. 이 길이도 알고 있어. 이게 빗변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 길이 두 개 다 알게 된 셈이니까 이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구한 길이를 2배 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뜻이라는 거지.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자고. 고생들 했어. 대신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잘 봐도 그만 못 봐도 그만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이거 앞으로 주면 그냥 갑시다. 요거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치? 기껏해 한 3, 4일 됐나? 마지막으로 쓴 게? 3일 됐나? 2일 됐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절대값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상수항 없으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2 유리화해서 약분하면 여기 루트 2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볼게. 빗변의 제곱 4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한 변의 제곱 2를 뺀 것에 대한 루트가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2야. 그리고 정답은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현의 길이를 물어본 문제였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2루트 2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한 번 더 갈게. 원과 직선이 있어. 이때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서문의 끝점 하나 연결해. 그런 다음에 직각을 표현할 때는 그 내가 구해야 되는 현부터 중심에 이르는 수선을 내려주면 돼요. 그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자고.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알고 있을 테고, 이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통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한 변은 말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이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한 점이 있어. 그리고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와. 이 점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렸을 때, 뭐 접선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겠네. 질문은 뭐냐? 그 점부터 접선의 접점까지의 길이. 이걸 수학에서는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그럼 아까 필기 볼래? 원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길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직각삼각형 만드는 팁이 아까도 말했어. 원의 중심 이용해야 돼.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저기도 배웠던 거 기억나니? 접선과 접점에서 중심까지 연결한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수직관계. 그리고 이거 연결하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겠지. 그럼 볼래? 이 길이는 뭐냐? 문제가 알려준 점이잖아. 이 길이는 여기는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원의 중심이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해결하면 그만이야. 이 길이 원의 반지름이라서 우리 알고 있는 문제일걸? 그러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중에 나머지 한 변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일 테니까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뺀 다음 루트 씌워주면 문제가 원하는 접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중요한 건 무조건 원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에서 길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예외 없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직각삼각형은 만들어져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적당히 원의 중심이랑 이것저것 연결해 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겨볼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1297번 한번 풀어볼래요? 1297번 문제부터 이해 잘해. 문제 이해하는 게 글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된 내용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눈으로 보면서 해. 선생님이 다른 뻥을 치면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게 있어. 현재까지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선생님이 조금 더 수학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조차도 문제 풀 때 뭔가 한 번에 문제가 잘 와닿지 않을 때는 그림 그리거든. 여러분들도 그런 버릇들을 들여놓으면 좋을 거야. 그냥 잘 이해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유림 오늘도 버스 타고 왔어? 집에서 몇 시에 나와? 아 그래? 이따 집에 갈 때도 부모님이? 뭐야 반쪽짜리도 오냐? 부모님 태워주시면 몇 분 정도? 한 30분 전에 나오면 되니? 네. 자 가볼게. 일단 요것만 가지고도 원 충분히 찾고도 남지. 한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게 넓이가 반지름 제곱파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한 게 8이라는 얘기겠지. 반지름 제곱한 건 8,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2. 그래서 여기에 2루트 2를 적는 게 아니라 반지름 제곱을 적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그럼 여기다 뭐 그려볼까?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던 거야. 중심은 1,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2인 원이 있었던 건데, 이제 두 번째 얘가 접한다네. 이거 직선 그리는 거 좀 힘들어. K가 누군지 몰라서.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 X를 넘겼을 때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떤 직선이 이 원이랑 접한다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느낌 있게 그려볼게. 요 정도의 직선 찾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머리가 트인 친구들은 아 정답 2개 나오겠구나. 여기 아니고 여기도 있을 테니까. 그럼 예상하는 거야. 풀기 전부터. 아 이따가 좀 이따가 이 K에 어울릴 만한 정답이 2개 있겠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직선이 이 원과 접하는 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을 테니까 이따가 계산하면 정답이 2개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계산했는데 정답이 2개가 안 나온다? 그럼 뭔가 계산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지. 시작합니다. 시작이야. 결정적인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정보. 접한다. 얘들아,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는 중심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D라 부를 거거든. 그 D가 원의 반지름보다 짧으면 2점. D하고 반지름이 같다면 지금처럼 한 점에서 접. D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길다면 중심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D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길다면 만나지 않는다. 지금은 만나는 조건이니까 여기다가 대형 크게 적을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은 이거죠.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럼 나 D부터 구할게요. D 무슨 D? 중심부터 어디? 1,1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 나 지금 요거 D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거 D 구하겠다고. 그럼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1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K.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K. 나 지금 이거 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접하는 직선이 되려면 내가 구하고 있는 이 D가 원의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원의 반지름은 루트 8. 그래서 절대값 2 플러스 K가 루트 2 넘겨서 곱해주면 4. 이거 구가 나서 풀면 바보. 이렇게 생긴 절대값 문제는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게 수학 잘하는 거야. 이거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풀어서 수학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라고. 머리가 기발하게 좋아가지고 풀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런 것들의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설명을 제발 좀 받아들이고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K는 2 또는 K는 마이너스 6.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이거, 마이너스 6 넣었을 때 이거. 이렇게 접하는 직선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K 값들의 합을 찾는 문제니까 지금 정답은 마이너스 4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필기하시고. 아우 진짜 또 리모컨 찾아서 좀 꺼야겠다. 필기 다 하신 분들은 몇 번 할 거냐면요, 1299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1299번 필기 다 하고
너무 건조하고 뜨겁고. 자, 같이 풀어볼까, 얘들아? 뭐 대충 그려봤어, 진짜. 모차 평면까지 해서 예쁘게 그려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모양일 테니까. 저 교재에다가 지금 예쁘게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그렸으려나? 2,1 요쯤에다가 반지름 2루트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2보다 좀 길다는 얘기니까 한 요렇게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그렸겠네. 1. 그리고 3,5라는 점을 이쪽에 여러분들 찍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막 문제 풀기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풀이 자체는 이런 숫자대로 갈 거라 실제 그림은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겠지만 선생님 미리 말할게. 대충 그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질문은 뭐였냐면 여기다가 접선을 그리겠대.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접선의 접점을 Q라고 부르겠대. 얘는 P구나 이름이. 그럼 접선 이쪽으로 그릴까? 이쪽으로 그릴게요. 요거를 Q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질문. 그 PQ의 길이를 찾아봐. 아까 저기 적혀있던 거 꼭 기억해줘. 나는 분명히 원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길이를 구하는 문제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피타고라스형인데 그러려면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는 능력 필요해. 선생님이 팁 줬지. 중심 무조건 쌓여야 된다고. 여기 연결하는 거야. 여기 수직일 거거든. 그리고 이거 연결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럼 이거 반지름의 길이니까 2루트 2.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간다. x 길이 뺀 거 1의 제곱 1에다가 y 길이 뺀 거 4의 제곱 16. 루트 17이겠네. 맞지? 1 더하기 16이니까.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빗변 제곱한 거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한 변 제곱한 걸 빼면 되고 정답은 루트 9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길이 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부담을 적게 가져도 될 정도의 수준의 문제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다음 수요일날 이거에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적어도 이런 문제를 틀려서 선생님이랑 1시간 일찍 보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필기할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필기하시고요. 1302번 풀어볼까요? 정리 다 한 사람들은 1302번. 방금 전에는 접할 때의 순간 D하고 R이 같을 때, 그리고 그거 하면서 같이 설명했지. 두 점에서 만날 때랑 만나지 않을 때도 결국엔 D하고 R 중에 누가 크고 작냐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들로 한번 해결이 되는지 확인들 하시고, 잘 안 된다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집에 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그렇게 선생님이 주문하는 대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면 선생님 책임이지.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대강이라도 설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있잖아. 그 인생의 어딘가에 대학에서의 어떤 생활이, 대학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공부를 해. 너희들의 미래, 진로에 대학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미래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거라면 그럼 안 해도 되지.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장사를 하겠다.
아니면 뭐 장사 아니더라도 대학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돼. 학원을 안 다녀도 되고.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야. 그런 진로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공부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성적 잘 받아야 돼. 내신 잘 받아야 돼.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수능으로 대학 거의 못 가. 수능 점수 더럽게 안 나올 거거든.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학교 탓이야.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가르쳐줘. 수능 준비를 위한 수업을 안 한단 말이야. 3년 내내. 3년 내내 하는 게 내신 공부야.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그것 따라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내신 공립이 2점 초반대까지 나오도록 1등급 나오면 더 좋고 1등급 중에서도 1점 초반대 나오면 더 좋고 최고겠지 그러면. 그럼 진짜 최고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어. 1점대 극초반이 나오면.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 남들이 딱 불렀을 때 적어도 알아들을 만한 대학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들 가려면 최소한 내신 등급 2점대 초중반은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3년 동안 준비를 할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 암산으로 좀 가볼게. 첫 번째 원. 아유, 귀찮게 또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빠르게 바꾸자. 표준형으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혼자밖에 없네. 그럼 y제곱. 그 다음 이거 플러스 4 썼을 테니까 마이너스 4 계산해주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4랑 계산하면 그리고 넘기면 선생님 암산 잘 됐다면 이게 정답일 것 같거든? 문제가 말하는 원이 이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려볼게. 중심은 마이너스 2,0로 계산이 되고 내가 계산하는 원의 반지름은 얼마냐? 루트 8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문제 더 읽어볼까? 그렇게 생긴 원이 선생님 1302번 하고 있는 거 맞죠? 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과 만나지 말아야 된대. 그럼 만나지 않는 직선 하나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 이렇게. 이게 누구냐? 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이 돼야 되는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 여기 맞아요? 여기 아닌가요? 여기 아닌가요? 이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게 뭐야. 그냥 정답이 될 만한 직선 하나만 그냥 대충 그려본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27번 공부에다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크게 해볼게. 만나지 않는 조건이 뭐냐? 이거야, 이거. D가 뭔데? 여기서부터 만나지 말아야 되는 직선까지 연결한 이 거리가 D거든요. 이게 D예요. R은 뭐야? 2루트 2야. 요게 R이거든. 요게 R이야, 요게.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면 D가 더 길어야 돼요, R보다. 그럼 갈게. D부터 간다.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1 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k. 이게 반지름의 길이였던 루트 8 2루트 2보다 더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k-2로 정리되나? 분자는 그게 루트 2를 넘기면 커야 된다. 4보다. 여기서도 봐. 이거 마무리 못한 친구들은 그동안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외우기로 했던 건데 이렇게 생긴 범위는 어떻게 하는 거였지? k-2가 원래 숫자보다 아예 커버리던가 아니면 k-2가 반대보호의 숫자보다 아싸리 작아지던가.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기 싫은 사람들은 k가 2보다 클 때 나눠서 풀고 k가 2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푸는 거야. 원래 절대값 문제는 그렇게 풀게 돼 있어. 그런데 절대값 문제들 중에 이렇게 생긴 문제, 어떻게 생긴 문제? 단독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 작다의 문제를 풀 때는 구간 나누지 않고도 문제를 풀었었다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K가 6보다 큰 쪽이거나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순식간에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물었던 게 만나지 않게 되는 K 값들이 아닌 거 찾는 거지. 그럼 K 값들이 어떤 거? 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거든. 6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는 건데 6보다 큰 건 없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만 정답들이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건 5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뻥이지만 그래도 뻥 한번 쳐볼게. 이제 더 이상 말할 기회 없다.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줄 거라고 뻥치고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잘 좀 하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만약에 방금처럼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아까도 적었지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라고. 우리 함수 쪽 배울 때. 미안, 함수 쪽이 아니라 부등식 배울 때. 그 중에 지금 두 번째 내용 쓰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또 한참 시간 지나고 여러분들 기억 까먹게 되고 잘 대답 못하고 그러면 또 말해주겠지. 근데 여러분들 마음가짐 자체는 오늘 배웠던 내용 더 이상 앞으로 배울 게 없다는 생각으로 외워줘야 된다. 자, 그 다음 76페이지에 1305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1305번. 선생님이 어제 푼 문제 중에 일부 문제, 몇 문제 발췌해서 똑같이 오늘 봐서 알겠지만 모든 문제는 주관식으로 낼 거예요. 아니, 풀이 과정 적어야 돼. 답만 외우지 마. 작년 선배들, 그 약속한 선배들 몇 명은 그러더라. 풀이는 가짜 풀이 적어놓고 대충대충 막 엉터리로 풀다가 정답만 딱 적어. 선생님이 그런 풀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정답을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들은 현명한 친구들이길 바래. 그렇게 풀지도 못하면서 정답만 맞춰내면, 적어내면 그게 뭔 의미가 있니? 천 1305번도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림 한번 그려봐. 문제 내용은 그거 같은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직선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 점이 바뀌는 것 같지? 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테니까 그런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어떤 점이 선택됐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제일 길게 최대가 나올 거냐, 가장 짧게 최소가 나올 거냐를 묻는 거구나. 자, 이것도 그림 예쁘지 않더라도 좀 알아서 좀 봐줘. 잠깐만.
중심 1,1에 반지름 3이죠? 반지름 3이니까 한번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리면 되는 건가?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 원이랑 직선이 하나 있대. 직선이 누구냐면 기울기는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3 증가할 때 4만큼 떨어지는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리고 y절편은 13 넘긴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3. 그럼 마이너스 4. 얼마 정도 될 테니까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직선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직선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질문 선생님이 이해시켜 줄게. 이 원 어딘가에 점 P가 있다. 그리고 그 점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대답하겠다. 그런데 그런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리와 가장 긴 거리를 찾아보자. 그럼 이거 좀 애매하지. 이거보다 더 긴 거 있거든. P가 이 정도 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아까보다 더 길어지자. P가 여기 있으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짧은 것도 애매해. 이거보다 더 짧은 P 있어. P가 여기로 오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보다 더 짧아져. 그렇게 고민 끝에 내려야 되는 결론이 뭐냐? 아까 비슷한 거 하나 했지. 이 원의 중심부터 수선의 발을 연결할 때 여기가 P가 되면 세상 제일 짧은 거리, 여기가 P가 된다면 세상 제일 긴 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스스로 생각해봐. 과연 선생님이 말한 여기 있는 점 P보다 점 P의 위치가 다른 쪽으로 바뀌었을 때 더 가까운 거리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선생님이 말한 이 점 말고 다른 점을 연결해서 만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이 길이보다 더 길게 나올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생각 끝에 내려야 하는 결론은 아 진짜 없겠네. 저게 제일 짧은 선분이고 저게 제일 긴 선분이겠구나 말해주면 되겠지. 그럼 결국엔 이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 직선은 나와 있으니까 요 점만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몇 컴마 몇인지 찾은 다음 얘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될 건데, 아까도 비슷한 말 했지. 이거 점 못 찾아. 엄청 힘들어 점 찾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알고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먼저 찾자는 거지. D부터 먼저 찾아. D부터 찾은 다음에 제일 짧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기. 가장 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 길이에서 반지름 길이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D부터 먼저 구할게. 중심 1,1이었죠? 그럼 시작합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4 곱하기 1 3 곱하기 1 더하기 13. 그래서 루트 25분의 분자 쪽 계산한 결과는 절대값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얘들아 이 길이가 4인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1405번. 최대값 찾는 거니까 최대값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 직선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찍어서 연결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큰 값 최대값은 여기 거리니까 그 거리는 이 길이 4에서 반지름의 길이 3이었거든? 반지름의 길이 3이잖아. 그래서 최대 거리는 7. 최소 거리는 이 길이 4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빼면 되겠죠. 그래서 1. 그래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1. 질문,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기를 바랬던 거니까 7 곱하기 1, 7을 정답으로 하시면 된다는 뜻이었겠죠. 자, 숙제 좀 체크할래? 아까 선생님이 빼라고 했던 유형 기억나지? 그건 하지마. 그거 빼고 숙제는 1308번까지 1308번까지 하시고, 해야 되는 건 이제 열심히 하자는 의미야. 오늘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거, 배웠던 거 공부해야겠지. 왜? 수요일날 시험 봐야 되잖아. 그리고 수요일날 1시간 일찍 온 학생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걸? 그럼 오늘 시험 봤던 문제 중에
자기가 목표 문제 교재 확인하면서 풀어올 실력 만들어 봐야 돼. 공부하자. 정식 시험 대비는 4월달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마음가짐은 지금부터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어떤 수학 공부하는 태도부터 좀 우리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하기 전에 태도부터 좀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하는 거니까 잘 좀 따라와 주세요. 좋은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날 원장님 수업이랑 클리닉 수업 있어. 교재 잘 챙겨와. 또 복사 안 챙겨서 선생님한테 복사해달라고 하지 말고. 고생했어.